안녕하세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행정서사 일을 하고 있는 낙군입니다. 보통 일본 취업비자라고 하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 줄여서 기흥국비자를 뜻하곤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비자로 체류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종종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기인국 비자로 부업을 해도 괜찮나요? 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섞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업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합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고 자칫해서 그 선을 넘었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상당히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일본의 취업비자 소지자분들이 부업을 고민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인국 비자는 학력이나 전문 경력으로 바탕으로 한 화이트 칼라 업무를 조건, 그리고 고용 계약을 통해서 신원을 보증해줄 기업이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 자격입니다.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부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애초에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자의 스폰서가 되어지는 회사가 금지한다면 이 시점에서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부업을 허가해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인국 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부업을 하려면 본업의 비자 범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입건의 자격의 활동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요. 본업의 범위와 완벽히 일치한지 아닌지를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정된 업무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업을 무단으로 할 경우 자격의 활동 위반, 즉 불법 취로를 한 것이 됩니다. 적발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남는 시간에 일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거의 100% 불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업 자체를 말리는 편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버이츠 등의 플랫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사업자 형태니까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위험합니다. 이러한 배달 알바, 물류센터 분류 작업 등은 입건법상 단순 노무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기인국 비자 소지자는 애초에 단순 노무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로 입건에 신청을 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고요.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하는 순간 명백한 불법 추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건 부업 그 이전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4대 보험 안 떼고 현금으로 주신 데서 흔적이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단 도덕적인 판단은 접어두고요. 여러분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식당의 사장님은 본인의 가게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경비 처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건비 지출 신고를 할 겁니다. 이런 신고 데이터는 결국 여러분이 거주하는 시약소로 넘어가고 여러분의 주민세에 합산됩니다. 비자 갱신할 때 입건에 과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본업 연봉 외에 정체불명의 소득이 찍혀 나온다면 소명자료 제출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세금 처리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허가받지 않은 정기적인 한국어 과외 및 번역 알바입니다. 식당 서빙 같은 단순 노무도 아니고 나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지식 노동이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지식 노동이 기인국 비자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가 내가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그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말마다 학원에 나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달 번역 외주를 받고 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입관으로부터 자격의 활동 허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수익 창출을 계속하면 절차의 위반으로 역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퇴사 후 이직 준비 기간, 그러니까 무직 상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지금은 회사도 그만뒀고 비자 만료일까지 시간도 꽤 남았으니까 다음 회사를 구하기 전까지 잠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생활비 좀 벌어볼까? 이런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투잡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현재 본업을 충실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무직 상태는 본업 활동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의 명분을 유지해줄 소속기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업도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건 부업이 아니죠. 어차피 쉬는 기간인데 뭐 어때?
이렇게 알바를 했다가 세금 기록이 남고 나중에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로 이직을 해놓고 비자 갱신 심사에서 덜미를 잡혀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공백기에는 오직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만약 투잡으로 유흥업소, 성인 대상 영업장에 발을 들였다면 이건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즉각적인 비자 취소 사유입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풍속 영업법 관련 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신분계 비자를 제외한 그 어떤 비자로도 불가능합니다.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워홀 비자는 괜찮다가 있는데 아닙니다. 워홀 비자 역시 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고용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걸즈바 형태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캬바쿠라, 걸즈바, 파친코, 마작장 등 풍영법이 적용되는 매장에서는 단순한 서빙, 청소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일본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입니다. 그리고 부업은 급하게 돈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에도 주저하게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리스크도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 에너지를 본업의 스킬업, 일본어 공부, 기타 자격증 공부에 쏟아서 내 연봉을 올리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게 더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 몇만 엔의 부수입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온 일본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라는 기반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정서서 업무 관련 무료 상담은 매주 토요일 20시부터 진행한 라이브에서 1대1 상담은 인스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